결혼 30년. 그 긴 세월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 우리 부부가 단둘이 떠나는 여행이라곤 신혼여행 이후로 손에 꼽을 정도였다.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없었고 남편은 회사 일에 매달렸다. 나는 집안일과 시댁 뒷바라지에 청춘을 다 바쳤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밥 챙기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시어머니 병원 모시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여 30년이 됐다.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니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주름진 얼굴에 흰머리가 섞인 파마 머리.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었다. 이제 아이들도 다 컸다. 큰딸은 결혼해서 분당에 살고 아들은 회사 기숙사에 들어갔다. 남편도 정년을 2년 앞두고 있었다. 그래서 남편이 먼저 말했다. 여보, 우리도 이제 좀 즐겨보자. 해외여행이나 갈까? 남편이 그렇게 말한 게 언제였던가. 신혼 때 이후로 처음이었다. 그동안 남편은 집에만 오면 TV만 보거나 핸드폰만 들여다봤다. 대화다운 대화도 없었다. 밥 먹었냐, 잘 자라, 그 정도가 전부였다. 그런 남편이 갑자기 여행을 가자니 솔직히 당황스러웠다. 하지만 나도 나름대로 기대는 했다. 어쩌면 이번 여행이 우리 부부에게 전환점이 될 수도 있겠다 싶었다. 남편이 회사 동료한테 소개받은 여행사를 찾아갔다. 베트남 다낭으로 5박 6일 패키지 여행을 예약했다. 가격도 괜찮았고 일정도 알차 보였다. 출발일은 한 달 후였다. 사실 설렘보다는 어색함이 더 컸다. 요즘 남편과 나는 한 집에 살면서도 서로에게 무관심했다. 남편은 남편대로 회사 일로 바빴고 나는 나대로 집안일과 친구들 모임으로 시간을 보냈다. 서로의 일상에 대해 묻지도 않았다. 그런 우리가 낯선 나라에서 단둘이 5박을 보낸다는 게 막막하기도 했다. 대화 소재도 별로 없는데 뭘 하며 시간을 보내나 싶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대도 됐다. 어쩌면 이번 여행으로 우리가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까? 그런 희망을 품고 있었다. 여행 출발 일주일 전이었다. 여행사에서 사전 미팅이 있으니 오라는 연락이 왔다. 강남에 있는 작은 여행사 사무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길에 남편이 말했다. 오늘 가이드도 만난대. 미리 인사하고 일정도 자세히 듣고 오자. 응, 그래. 나는 짧게 대답했다. 남편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지하철 안 침묵이 길게 이어졌다.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할 말이 없다는 게 슬펐다. 여행사 사무실에 도착하니 우리 부부 말고도 다른 팀들이 먼저 와 있었다. 총 5팀의 중년 부부들이었다. 다들 비슷한 나이대였다.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쯤 되어 보였다. 여자들끼리 모여서 수다를 떨고 남자들은 따로 모여 담배를 피우러 나갔다. 나도 여자들 무리에 끼었다. 다들 어디 사세요? 저는 일산이요. 저희는 분당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졌다. 그때 담당 직원이 회의실로 들어오라고 했다. 다들 자리에 앉았다. 직원이 프로젝터를 켜고 일정 설명을 시작하려는 순간이었다. 사무실 문이 열리더니 한 여자가 들어왔다. 햇살에 반짝이는 긴 생머리를 한쪽으로 넘기며 밝게 웃는 모습, 흰색 블라우스에 베이지색 슬랙스를 입은 날씬한 몸매, 키도 훤칠하고 얼굴도 예뻤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젊고 예쁜 여자였다. 아, 서연 씨 오셨네요. 자, 여러분 소개해 드릴게요. 직원이 그녀를 소개했다. 제 소개를 드릴게요. 저는 이번 다낭 여행의 현지 가이드를 맡게 된 김서연이라고 합니다. 서연이라고 편하게 불러주세요. 저는 대학에서 관광학을 전공했고
가이드 경력이 5년 됐어요. 여러분의 다낭 여행이 최고의 추억이 되도록 제가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편하게 뭐든 물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목소리도 맑고 청아했다. 발음도 또렷하고 표정도 밝았다. 사람들이 와하며 박수를 쳤다. 젊고 예쁜 가이드라서 다들 좋아하는 것 같았다. 나도 자연스럽게 박수를 치면서 옆에 앉은 남편을 힐끗 봤다. 그런데 남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남편의 시선이 그 여자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아니, 고정이라는 표현도 부족했다. 마치 빨려 들어가듯 그녀만 바라보고 있었다. 입은 살짝 벌어져 있었고 눈은 반짝거렸다. 평소 무표정하던 남편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나는 그 모습을 본 순간 가슴 한편이 싸늘해지는 걸 느꼈다. 30년을 함께 산 여자의 직감이었다.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 서연이라는 여자는 일정을 설명하면서 계속 웃었다. 손짓도 크고 표정도 풍부했다. 프로젝터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하는 모습이 프로페셔널했다. 첫째 날은 도착해서 호텔 체크인하고 시내 관광 나갈 거예요. 용다리도 보고 한시장도 구경하고요. 둘째 날은 바나일 투어 가는데 여기가 정말 멋져요.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면 유럽 분위기 나는 건물들이 있어요. 사진 찍기 딱 좋아요. 셋째 날은 호이안 가는데 여기는 밤에 등불 축제가 유명해요. 너무 낭만적이에요. 그녀가 설명하는 내내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아니, 듣는 척하며 그 여자를 계속 쳐다봤다. 나는 남편의 옆모습을 봤다. 귀까지 빨개져 있었다. 아저씨, 아주머니들 다낭 가면 정말 재밌어요. 제가 숨은 맛집들 다 알려드릴게요. 현지인들이 가는 맛집들이요. 그리고 사진도 예쁘게 많이 찍어드릴게요. 제가 사진 좀 잘 찍거든요. 서연이 윙크를 하며 말했다. 다들 좋다고 웃었다. 남편도 따라 웃었다. 그런데 남편의 웃음이 평소와 달랐다. 너무 과했다. 마치 젊은 청년이 첫사랑 앞에서 웃는 것처럼 얼굴 전체가 풀어져 있었다. 입꼬리가 귀까지 올라가 있었다. 30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다. 미팅이 1시간 정도 진행됐다. 서연이 일정 설명을 다 마치고 질문 있으면 하라고 했다. 한 아주머니가 손을 들었다. 현지 날씨는 어때요? 우산 챙겨가야 하나요? 지금은 건기라서 비 올 확률이 낮아요.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작은 우산 하나 정도는 챙기시는 게 좋아요. 서연이 친절하게 대답했다. 다른 질문들도 계속 나왔고 서연은 하나하나 성심성의껏 대답했다. 남편도 질문을 하나 했다. 현지에서 와이파이가 잘 터져요. 내 호텔에는 무료 와이파이가 있고요. 저희가 포켓 와이파이도 대여해드려요. 하나에 하루 5,000원인데 5박이면 25,000원이에요. 필요하시면 신청하세요. 네, 신청할게요. 남편이 바로 대답했다. 나는 남편을 봤다. 평소에 남편은 해외 가서 인터넷 같은 거 필요 없다고 했었다. 그런데 갑자기 와이파이를 신청한다고 했다. 이유를 알 것 같았다. 그 여자와 연락하려는 속셈이겠지. 미팅이 끝나고 다들 인사를 나누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연이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다. 아저씨, 아주머니 여행 정말 기대되시죠? 제가 정말 재밌게 모셔드릴게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남편이 일어나서 악수를 청했다. 서연도 웃으며 악수를 받았다. 두 사람의 악수가 너무 길었다. 3초, 4초, 5초. 나는 그 시간을 세고 있었다. 결국 내가 먼저 말을 꺼냈다. 저도 잘 부탁드려요. 아, 네, 아주머니도요. 걱정 마세요.
제가 정말 잘 챙겨드릴게요. 서연이 나에게도 악수를 청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부드럽고 따뜻한 손이었다. 젊은 여자의 손이었다. 나는 내 손을 봤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다. 설거지와 빨래와 청소로 닳고 다른 손이었다. 순간 자괴감이 들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다. 가이드가 참 밝네. 여행 재밌겠어, 그치?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냥 창밖을 봤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경보음이 울리고 있었다. 남편이 다시 말했다. 당신 왜 그래? 기분 안 좋아. 아니, 그냥 피곤해서. 피곤하면 집에 가서 쉬어. 그래. 대화가 끊겼다. 남편은 핸드폰을 꺼내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나는 남편의 핸드폰 화면을 슬쩍 봤다. 다낭 관광지를 검색하고 있었다. 평소 여행에 관심도 없던 남편이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그 장면이 떠올랐다. 남편이 그 여자를 처음 봤을 때의 표정. 30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이 나를 그렇게 본 적이 있었나? 있었다. 아주 오래전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그때 남편도 저런 눈빛으로 나를 봤었다. 반짝이는 눈빛, 설레는 미소. 그게 언제였더라? 30년 전이었다. 그 후로는 한 번도 그런 눈빛을 본 적이 없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숨이 막혔다. 옆에서 남편은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다. 나는 천장을 보며 밤을 지새웠다. 새벽 4시까지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내가 예민한 건가? 아니면 정말 뭔가 일어나려는 건가? 알 수 없었다. 여행 출발일이 다가올수록 불안감은 커져만 갔다. 버스 안은 에어컨이 시원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서연이 버스 맨 앞자리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 본격적인 다낭 투어가 시작됩니다. 먼저 호텔로 이동해서 짐 풀고 점심 먹고 오후에 시내 관광 나갈 거예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남편도 유난히 크게 박수를 쳤다. 나는 남편의 옆모습을 봤다. 입가에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눈빛도 반짝거렸다. 마치 소풍 가는 초등학생 같았다. 버스가 출발하고 서연이 다낭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다낭은 베트남 중부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날씨가 좋고 바다가 아름다워요. 최근에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시는 곳이에요. 설명을 하는 내내 남편은 고개를 앞으로 쭉 빼고 서연을 쳐다봤다. 나는 남편의 팔을 슬쩍 잡았다. 당신 너무 앞으로 기울어져 있어. 아, 그래. 남편은 뒤로 물러앉았지만 시선은 여전히 앞쪽을 향하고 있었다. 호텔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로비에 다시 모였다. 서연이 인원 체크를 하며 한 명 한 명 챙겼다. 강민수님 계시죠? 연희님도 계시고, 네, 다들 계시네요. 남편의 이름을 부를 때 서연이 환하게 웃었다. 남편은 그 미소에 또 화답했다. 네, 여기 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톤 높았다. 점심은 호텔 근처 한식당에서 먹었다. 현지식이 아니라 한식이라 사람들이 좋아했다. 서연이 테이블을 돌며 이것저것 챙겨줬다. 아주머니, 이거 매운 거니까 조심하세요. 아저씨, 물 더 필요하세요. 친절하고 세심했다. 나이 든 사람들을 대하는 법을 잘 아는 것 같았다. 그런데 유독 우리 테이블에 자주 왔다. 아니, 정확히는 남편 옆에 자주 섰다. 강민수 아저씨 입맛에 맞으세요. 네, 잘 먹고 있어요. 남편이 웃으며 대답했다. 서연도 따라 웃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이 1초였을까, 2초였을까? 나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다.
점심을 먹고 시내 관광에 나섰다. 첫 번째 코스는 오행산이었다. 대리석으로 된 산이라고 했다. 계단이 많아서 오르기가 쉽지 않았다. 사람들이 하나둘 힘들어하기 시작했다. 그때 서연이 남편에게 다가왔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남편은 손사래를 쳤지만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서연은 남편 옆에서 계속 말을 걸었다. 아저씨 평소에 운동하세요. 체력이 좋으신 것 같아요. 주말에 가끔 등산 다녀요. 그래요, 멋지시네요. 남편의 얼굴이 붉어졌다. 50대 후반의 중년 남자가 20대 여자의 칭찬에 얼굴을 붉히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산 정상에 올랐을 때 서연이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했다. 자, 여러분 단체 사진 찍을게요. 하나, 둘, 셋 김치. 사람들이 와하고 환호했다. 그 다음에는 커플별로 찍어드릴게요. 자, 강민수 아저씨, 연희 아주머니 먼저 찍으실래요? 우리는 앞으로 나갔다. 남편이 어색하게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3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어색함이었다. 자, 하나, 둘, 셋. 와, 잘 어울리세요. 금슬이 정말 좋아 보여요. 서연이 웃으며 말했다. 남편도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이 나를 향한 게 아니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저녁은 해변 근처 시푸드 레스토랑에서 먹었다. 통유리로 된 레스토랑 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다들 사진을 찍느라 정신이 없었다. 나도 핸드폰을 꺼내 석양을 찍었다. 그때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어디론가 갔다. 화장실에 가나 보다 생각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을 찾았다. 레스토랑 한쪽 구석에서 남편을 발견했다. 서연과 함께 있었다. 두 사람은 테라스에 서서 바다를 보며 이야기하고 있었다. 남편이 뭔가 말하자 서연이 크게 웃었다. 그리고 남편의 팔을 살짝 쳤다. 아이고, 아저씨 진짜 웃기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가슴이 쿵쾅거렸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30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었다. 질투, 아니 배신감, 아니 모욕감,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나는 돌아서서 자리로 돌아왔다. 잠시 후 남편도 돌아왔다. 어디 갔었어? 담배 좀 피우고 왔어. 남편은 거짓말을 했다. 남편은 10년 전에 담배를 끊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석양을 봤다. 아름다운 석양이 눈물로 흐려졌다. 호텔로 돌아온 밤, 남편은 샤워를 하고 나와서 핸드폰만 들여다봤다. 무슨 재밌는 거라도 봐. 아니, 그냥 뉴스 좀. 남편은 핸드폰 화면을 나에게서 돌렸다.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서도 남편은 계속 핸드폰을 봤다. 그러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나는 그 모습을 보다가 돌아 누웠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였다. 여행 둘째 날 아침, 남편은 나보다 먼저 일어나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옷도 어제보다 더 신경 써서 입었다. 향수까지 뿌렸다. 여행 와서 향수를 뿌리는 남편은 처음 봤다. 오늘 뭐 특별한 일정 있어? 아니, 그냥 상쾌하게 시작하려고. 남편은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나는 알고 있었다. 아침 식사를 하러 레스토랑에 갔다. 서연이 먼저 와서 자리를 잡고 있었다. 오늘도 예쁘게 차려입고 있었다. 흰색 블라우스에 청바지, 긴 머리를 반쯤 묶었다. 남편의 시선이 또 그쪽으로 갔다.
나는 남편을 따라 식사를 하러 갔다. 그런데 남편이 서연이 앉은 테이블 근처에 자리를 잡았다. 우리 저쪽에 앉을까? 아, 여기가 자리도 좋고 통풍도 잘 되네. 남편은 그 자리를 고집했다. 나는 할 수 없이 앉았다. 식사를 하는 내내 남편은 힐끔힐끔 서연을 쳐다봤다. 서연도 우리 테이블을 보며 환하게 웃어줬다. 아저씨, 아주머니 잘 주무셨어요. 네, 잘 잤어요. 남편이 화답했다. 나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내 웃음은 얼어붙어 있었다. 그날 오후 일정은 호이안 투어였다. 고즈넉한 옛 마을이었다. 노란색 건물들이 줄지어 있고 등불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사진 찍기 좋은 곳이라 사람들이 신이 났다. 서연도 계속 사진을 찍어줬다. 자, 여기서 한 장 찍으실래요? 여기 조명이 정말 예쁘거든요. 서연이 남편을 불렀다. 아저씨, 여기 서보세요. 남편이 얼른 그 자리에 섰다. 나는 멀찍이 떨어져서 그 모습을 봤다. 서연이 남편의 포즈를 잡아줬다. 손은 이렇게 주머니에 넣으시고 고개는 살짝 옆으로 돌리세요. 네, 완벽해요. 남편이 웃었다. 서연도 웃었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거리에 울려 퍼졌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멀어져 갔다. 그냥 이대로 사라지고 싶었다. 여행 셋째 날 아침은 자유시간이었다. 각자 알아서 돌아다니다가 오후에 다시 모이기로 했다. 나는 호텔 수영장에서 쉬고 싶었다. 남편에게 말했다. 당신은 어떻게 할 거야? 나도 수영장에서 쉬어야겠어. 남편이 대답했다. 하지만 남편의 눈은 로비 쪽을 향하고 있었다. 서연이 카운터에서 다른 직원과 이야기하고 있었다. 우리는 방으로 돌아가 수영복으로 갈아입었다. 그리고 수영장으로 내려갔다. 수영장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나는 선베드에 누워 책을 읽기 시작했다. 남편은 수영장에 들어가 수영을 했다. 평소 남편은 수영을 잘하지 못했다. 그런데 오늘은 열심히 팔을 저었다. 나는 책을 보는 척하며 남편을 관찰했다. 남편은 몇 바퀴를 돈 후 수영장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수건으로 물기를 닦으며 로비 쪽을 쳐다봤다. 나는 남편이 무엇을 찾는지 알고 있었다. 그때였다. 서연이 수영장으로 걸어 나왔다. 비키니가 아닌 원피스 수영복을 입고 있었다. 하지만 젊고 탄탄한 몸매가 그대로 드러났다. 남편의 시선이 그쪽으로 고정됐다. 아, 서연 씨도 수영하러 왔네요. 남편이 먼저 인사했다. 네, 아저씨도 계시네요. 아주머니도 안녕하세요. 서연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나도 억지로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서연은 수영장에 들어가 여유롭게 수영을 시작했다. 저병도 자유형도 자연스러웠다. 남편은 그 모습을 넋 놓고 바라봤다. 나는 책장을 넘기지도 못한 채 그 장면을 지켜봤다. 한참을 수영하던 서연이 수영장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남편이 앉아있는 선베드 근처로 왔다. 아저씨, 물 좀 드실래요? 서연이 생수병을 하나 건넸다. 아, 고맙습니다. 남편이 받아들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물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나는 그들의 뒷모습을 봤다. 남편의 어깨가 서연 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었다. 서연도 남편 쪽을 향해 몸을 돌리고 있었다. 두 사람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았다. 나는 책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먼저 들어갈게. 그래. 남편은 대충 대답했다.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나는 수영장을 벗어나
객실로 향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뒤를 돌아봤다. 남편과 서연은 여전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서연이 무슨 말을 하자 남편이 크게 웃었다. 남편의 웃음소리가 여기까지 들렸다. 그 웃음소리가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객실로 돌아와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다. 눈물이 났다. 30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다. 내가 버림받고 있다는 느낌. 1시간쯤 지나 남편이 돌아왔다. 오래 있었네. 서연 씨랑 이야기하다 보니까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다. 무슨 이야기 그렇게 오래 해? 아, 여행 이야기하고 베트남 문화 이야기하고 그랬지. 남편이 웃으며 말했다.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물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다. 점심을 먹으러 레스토랑에 갔다. 서연이 우리 테이블로 왔다. 아저씨 아까 수영장에서 이야기 재밌었어요. 저도요. 남편이 환하게 웃었다. 아, 그리고 이거 제가 좋아하는 커피인데 한번 드셔보세요. 서연이 작은 커피 캔을 하나 꺼내 남편에게 건넸다. 베트남 로컬 브랜드라고 했다. 아, 고맙습니다. 남편이 감격한 표정으로 받았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며 포크로 샐러드를 찔렀다. 양상추가 포크에 여러 번 찔려 구멍투성이가 됐다. 오후에는 바나일 투어가 있었다. 산 중턱에 있는 테마파크 같은 곳이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야 했다. 케이블카가 출발하기 직전이었다. 서연이 우리 옆에 탔다. 아저씨 아주머니 케이블카는 괜찮으세요? 높이가 좀 있어요. 저는 괜찮아요. 남편이 먼저 대답했다. 저도 괜찮습니다. 나도 뒤따라 대답했다. 케이블카가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다. 아래로 정글이 펼쳐졌다. 숲 사이로 강이 보였다. 멋진 풍경이었다. 와, 정말 아름답네요. 서연이 감탄했다. 정말 그러네요. 남편도 따라 감탄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창밖을 내다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나는 반대편 창을 보며 앉아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케이블카 안에서 나는 투명 인간이라는 것을. 바나일에 도착해서 유럽풍 건물들을 구경했다. 사람들이 사진을 찍느라 분주했다. 서연이 계속 설명을 해줬다. 이 건물은 프랑스 식민지 시대에 지어진 거예요. 건축 양식이 정말 독특하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은 서연 바로 옆에 붙어서 걸었다. 나는 뒤에서 천천히 따라갔다. 어느 순간 남편과 서연의 거리가 1미터도 안 되는 것 같았다. 두 사람의 어깨가 스칠 듯 말 듯 가까웠다. 나는 그 모습을 보다가 한쪽으로 비켜섰다. 벤치에 앉았다. 더 이상 따라갈 힘이 없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다른 팀원 한 분이 다가왔다. 연희 씨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그냥 좀 쉬려고요. 힘드시면 무리하지 마세요. 그분은 친절하게 말하고 지나갔다. 나는 다시 앞을 봤다. 남편과 서연은 여전히 함께 걷고 있었다. 두 사람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다. 그리고 건물 뒤로 사라졌다. 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다.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다. 너무 맑아서 슬펐다. 저녁 무렵 호텔로 돌아왔다. 남편은 피곤하다며 침대에 누웠다. 오늘 정말 많이 걸었네. 그러게. 나는 짧게 대답하고 화장대 앞에 앉았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봤다. 주름이 깊어진 것 같았다. 눈가의 잔주름도 늘었다. 머리카락에는 흰머리가 여기저기 보였다. 나는 50대 후반의 평범한 중년 여자였다. 그리고 남편 옆에는
20대 후반에 젊고 예쁜 여자가 있었다. 나는 거울을 더 이상 보지 않았다. 그날 밤 남편은 샤워를 하고 나와서 또 핸드폰을 봤다. 그러다 작게 웃었다. 뭐가 그렇게 재밌어? 응, 그냥 서연 씨가 오늘 사진 보내줬어. 남편이 핸드폰을 보여줬다. 오늘 찍은 단체 사진이었다. 그런데 사진 속 남편의 표정이 너무 밝았다. 마치 10년은 젊어 보였다. 나는 핸드폰을 돌려주고 돌아 누웠다. 남편은 계속 핸드폰을 들여다봤다. 그날 밤 나는 새벽 2시까지 잠들지 못했다. 옆에서는 남편이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편안한 잠이었다. 나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이 여행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 우리 결혼 생활은 어떻게 될까? 30년이라는 시간은 어디로 가는 걸까? 여행 넷째 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남편이 핸드폰을 확인했다. 화면을 보며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나는 침대에 앉아 그 모습을 봤다. 당신 요즘 핸드폰 정말 많이 보네. 응, 그냥 뉴스 좀 보고. 남편은 핸드폰을 뒤집어 놓았다.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물어봐야 거짓말만 돌아온다는 걸 알았다. 아침 식사 후 오전 일정은 시장 투어였다. 한시장이라는 큰 재래시장에 갔다. 각종 기념품과 옷가지들이 즐비했다. 사람들이 이것저것 구경하며 흩어졌다. 나도 천천히 둘러봤다. 예쁜 자기 그릇들이 눈에 들어왔다. 딸에게 선물하면 좋겠다 싶었다. 가격을 물어보고 흥정을 하는데 누군가 내 옆에 섰다. 서연이었다. 아주머니 그거 사시려고요. 제가 깎아드릴게요. 서연이 능숙한 베트남어로 상인과 이야기했다. 금방 가격이 반으로 떨어졌다. 와, 고마워요. 아니에요. 제가 할 일인걸요. 서연이 환하게 웃었다. 그 순간 나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이 여자가 밉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고마웠다. 서연은 그저 자기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었다. 친절하게 관광객들을 대하는 것뿐이었다. 문제는 내 남편이었다. 그 친절을 착각하고 있는 남편이 문제였다. 시장을 다 돌아보고 밖으로 나왔다. 남편이 서연 옆에 서 있었다. 두 사람이 무슨 이야기인가 나누고 있었다. 나는 멀리서 그 모습을 봤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서연의 SNS를 검색했다. 아침에 남편 핸드폰에서 본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다. 서연의 계정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았다. 프로필 사진이 그녀였다. 피드를 내리며 봤다. 여행 관련 사진들이 많았다. 그리고 며칠 전 올라온 게시물이 눈에 들어왔다. 다낭의 석양 사진이었다. 그런데 캡션이 심상치 않았다. 새로운 인연들과 함께하는 여행. 특별한 분과의 대화가 기억에 남네요. 댓글들을 봤다. 누구야 누구. 이성 냄새 나는데. 그냥 손님분이야. 그래도 되게 재밌으신 분. 서연의 답글이었다. 나는 핸드폰을 꽉 쥐었다. 손이 떨렸다. 다시 피드를 내렸다. 며칠 전 사진이 또 있었다. 우리 단체 사진이었다. 그런데 확대해서 보니 남편 부분만 크롭되어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잘려나가고 남편만 남아 있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숨이 막혔다. 연희 씨 괜찮으세요? 다른 팀원분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네, 괜찮아요. 나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다. 점심은 바닷가 레스토랑에서 먹었다. 식사 중에 남편이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를 떴다. 나는 5분을 기다렸다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화장실 쪽으로 걸어갔다. 복도 모퉁이에서 남편을 발견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다. 서연과 함께 있었다. 두 사람은 창가에 서서 바다를 보며 이야기하고 있었다. 나는 기둥 뒤에 몸을 숨겼다.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저씨 정말 멋지세요. 나이가 믿기지 않아요. 아, 뭘 그래요. 나이는 속일 수 없어요. 남편의 목소리였다. 겸손한 척했지만 기쁨이 묻어났다.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저희 아버지보다 훨씬 젊어 보이세요. 그래요, 고마워요. 남편이 웃었다. 서연도 웃었다. 그때 서연이 남편의 팔을 살짝 잡았다. 아저씨 이따가 시간 되시면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짐 옮기는 거 있거든요. 물론이죠.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정말요, 고마워요. 서연이 남편의 팔을 놓았다. 하지만 그 짧은 접촉이 내 눈에는 영원처럼 느껴졌다. 나는 화장실로 들어갔다. 세면대에 손을 짚고 거울을 봤다. 얼굴이 창백했다.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나는 찬물을 떠서 얼굴을 씻었다. 진정하자. 진정해야 한다. 하지만 진정이 되지 않았다. 자리로 돌아오니 남편이 먼저 와 있었다. 오래 걸렸네. 응, 좀 안 좋아서. 괜찮아. 남편은 무심하게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후에는 호텔에서 자유시간이 주어졌다. 나는 방에서 쉬고 싶었다. 남편에게 말했다. 당신은 뭐 할 거야? 나는 좀 돌아다닐까봐. 남편이 대답했다. 그러고는 옷을 갈아입고 나갔다. 나는 남편이 나간 후 5분쯤 기다렸다. 그리고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다.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다. 로비가 내려다 보이는 창가에 섰다. 남편이 보였다. 로비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 서연이 나타났다. 두 사람은 함께 호텔 밖으로 나갔다. 나는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다. 두 사람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리고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봤다. 눈물이 흘렀다. 소리내어 울었다. 30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이렇게 운 적이 없었다. 1시간쯤 울고 나니 눈물도 마른 것 같았다. 나는 일어나 세수를 했다. 그리고 거울을 봤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화장으로 가렸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됐다. 레스토랑에 내려가니 남편이 먼저 와 있었다. 어디 갔다 와? 응, 그냥 해변 좀 걷고. 남편이 대답했다.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어차피 거짓말이니까.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다. 남편이 샤워를 하러 욕실에 들어갔다. 나는 남편의 가방을 봤다. 열어볼까 말까 고민했다. 하지만 결국 열었다. 옷가지들 사이를 뒤졌다. 그리고 발견했다. 작은 봉투 하나. 안에는 손편지가 들어 있었다. 예쁜 글씨로 쓰여 있었다. 민수 아저씨께 이번 여행이 제게는 정말 특별했어요. 아저씨와의 대화들이 모두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나이 차이가 있지만 아저씨는 제게 특별한 분이세요. 여행이 끝나도 연락하고 지냈으면 좋겠어요. 서연 올림. 편지를 읽는 내 손이 떨렸다. 눈앞이 흐려졌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나는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남편 책상 위에 그대로 올려놨다. 샤워를 마친 남편이 나왔다. 편지를 봤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뭐야? 남편이 당황하며 물었다. 나도 궁금하네. 이게 뭐야? 이건 그냥 감사 인사야. 아무 의미 없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나는 웃었다. 비웃음이었다. 30년을 함께 산 당신이 나를 바보로 보는구나.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외투를 걸치고 밖으로 나갔다. 남편이 뒤에서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호텔 복도를 걷다가 로비로 내려갔다. 밤 공기를 쉬고 싶었다. 호텔 앞 벤치에 앉았다.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왔다. 차가운 바람이었다. 나는 그 바람을 맞으며 앉아 있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발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서연이었다. 아주머니 여기 계셨네요. 괜찮으세요? 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아요. 서연이 옆에 앉았다. 민수 아저씨랑 싸우셨어요. 나는 서연을 봤다. 어떻게 알아요? 아저씨가 걱정되신다고 찾아달라고 하셨어요. 나는 웃었다. 또 비웃음이었다. 걱정이 되긴 뭐가 걱정이 돼. 아주머니.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는 서연을 똑바로 봤다. 서연 씨 편지 봤어요. 서연의 얼굴이 굳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죄송해요.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뭐가 죄송한데요? 제가 선을 넘은 것 같아요. 서연이 고개를 숙였다. 나는 서연을 보며 말했다. 당신이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냥 친절하게 대했을 뿐이잖아요. 문제는 우리 남편이에요. 그 친절을 착각한 우리 남편이 문제예요. 아주머니. 서연이 눈물을 글썽였다. 사실 저도 혼란스러웠어요. 아저씨가 너무 좋은 분이셔서 아버지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제 마음이 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당신 나이 몇 살이에요? 28이요. 우리 남편 나이는요? 58이요. 나는 서연을 봤다. 30살 차이예요. 부녀지간 나이 차예요. 알아요. 그래서 더 혼란스러워요. 서연이 눈물을 닦았다. 나는 말을 이었다. 근데 당신도 알잖아요. 이게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 그냥 순간의 착각이라는 거.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제가 너무 철없었어요. 죄송해요, 아주머니.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그만 들어가요. 아주머니. 서연이 불렀다. 나는 돌아봤다. 아저씨 정말 좋은 분이에요. 부인분을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 이야기 할 때도 항상 아내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저는 아저씨가 그냥 외로우신 거라고 생각했어요. 부부가 오래되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나는 아무 말 없이 호텔로 들어갔다. 객실로 돌아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눈물이 났다. 남편이 나 이야기를 했다는 게, 나를 사랑한다고 했다는 게 슬펐다. 정말로 사랑했다면 이런 짓을 하지 않았을 거니까. 객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남편이 침대에 앉아 있었다. 미안해. 남편이 말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옷을 벗고 잠옷으로 갈아입었다. 정말 미안해.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 남편이 계속 말했다. 나는 화장대 앞에 앉아 화장을 지웠다. 거울로 남편을 봤다. 남편도 울고 있었다. 당신이 뭐가 미안한데. 내가 잘못했어. 젊은 애가 나한테 관심을 보이는 게 좋았어. 인정받는 기분이 들었어. 그게 전부야. 나는 거울 속 남편을 봤다. 그게 전부라고. 응, 진짜 그게 전부야. 다른 감정은 없었어. 나는 돌아서서 남편을 봤다. 편지는요, 그 편지는 뭐예요? 남편이 말문이 막혔다. 그건 서연이가 일방적으로 쓴 거야. 나는 아무 생각 없었어. 그래요, 당신은 아무 생각 없었겠죠. 근데 나는요.
나는 생각이 많았어요. 30년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걸 지켜보면서 나는 생각이 정말 많았어요. 남편이 다가와서 내 손을 잡으려 했다. 나는 손을 뿌리쳤다. 만지지 마세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이 무릎을 꿇었다. 용서해줘.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나는 남편을 내려다봤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30년 만에 처음 무릎 꿇는 모습이었다. 나는 침대에 누웠다. 등을 돌렸다. 남편이 계속 뭔가 말했지만 듣지 않았다. 그날 밤 남편은 소파에서 잤다. 나는 침대에 혼자 누워 있었다. 넓은 침대가 이렇게 외로운 줄 처음 알았다. 다음 날 아침, 여행 마지막 날이었다. 체크아웃을 하고 공항으로 향했다. 버스 안 분위기가 어색했다. 다들 뭔가 눈치챈 것 같았다. 서연도 평소보다 조용했다. 설명도 짧게 했다. 여러분, 이번 다낭 여행 어떠셨나요? 즐거우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하지만 우리 부부는 박수를 치지 않았다. 공항에 도착했다. 서연이 마지막 인사를 했다. 여러분 안전하게 들어가세요. 한국에서 뵙겠습니다. 사람들이 서연과 악수하며 인사했다. 우리 차례가 됐다. 서연이 나를 봤다. 아주머니 죄송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남편을 봤다. 서연이 남편에게도 인사했다. 아저씨 안녕히 가세요. 네, 수고하셨어요. 남편이 짧게 대답했다. 두 사람은 악수도 하지 않았다. 비행기에 올랐다. 남편이 내 옆에 앉았다. 이륙하고 한참 후에 남편이 말했다. 당신 생각 좀 해봤어. 나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다. 나도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나는 남편을 봤다. 남편도 나를 봤다. 30년을 함께 산 얼굴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낯설었다. 모르겠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알았어, 기다릴게. 남편이 고개를 숙였다. 나는 다시 창밖을 봤다. 구름 위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한국에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다. 남편과 나는 한 집에 살면서도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다. 필요한 말만 했다. 밥 먹었냐, 잘 자라. 그 정도였다. 남편은 계속 미안하다고 했다. 기회를 달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마음의 문을 다시 열 준비가.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받았다. 여보세요. 아주머니, 저 서연이에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다. 왜 전화했어요? 할 말이 있어서요. 만날 수 있을까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대답했다. 좋아요. 다음 날 서연을 만났다. 강남에 있는 조용한 카페였다. 서연은 나보다 먼저 와 있었다. 평소보다 화장을 연하게 했다. 표정도 어두웠다. 와주셔서 감사해요. 서연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무슨 일로 연락했어요? 할 말이 있어서요. 서연이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거 돌려드리고 싶어서요. 나는 봉투를 받았다. 열어보니 편지였다. 내가 남편 가방에서 발견했던 그 편지였다. 이거 왜 당신이 가지고 있어요? 아저씨가 돌려주셨어요. 여행 끝나고 마지막에 나는 편지를 봤다. 그리고 서연을 봤다. 서연이 말을 이었다. 그때 아저씨가 그러셨어요. 고맙지만 이건 받을 수 없다고. 자기는 30년을 함께 산 아내가 있다고. 그 사람이 자기 인생 전부라고. 나는 숨을 멈췄다. 서연이 계속 말했다. 저도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제가 뭘 하고 있었나 싶었죠.
아저씨는 저를 딸처럼 생각하셨던 거였어요. 제가 착각했던 거고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주머니 아저씨 정말 좋은 분이세요. 부인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제가 확실히 봤어요. 서연이 눈물을 글썽였다. 그리고 저 때문에 두 분이 힘드실까봐 걱정돼서 이렇게 연락드렸어요. 제발 화해하세요. 30년이 너무 아까워요. 나는 커피잔을 들었다. 손이 떨렸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식어 있었다. 고마워요, 서연 씨. 아니에요. 제가 더 죄송해요.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한 번 더 고개를 숙이고 나갔다. 나는 혼자 앉아 있었다. 편지를 다시 봤다. 그리고 찢었다. 여러 조각으로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렸다. 집으로 돌아왔다.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나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다. 서연 만나고 왔어요. 남편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뭐라고 그러던가. 다 들었어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나는 남편 옆에 앉았다. 당신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말해봐야 변명처럼 들릴까봐. 나는 남편을 봤다. 30년을 함께 산 얼굴이었다.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도 많이 휘었다. 하지만 여전히 내 남편이었다. 나도 잘못했어요. 남편이 나를 봤다. 당신이 뭘 잘못했어? 요즘 당신한테 무관심했어요. 당신이 뭘 생각하는지, 뭘 원하는지 관심도 없었어요. 그냥 익숙함에 기대서 살았어요. 남편이 내 손을 잡았다. 이번에는 뿌리치지 않았다. 나도 그래. 우리 너무 오래 함께 살다 보니까 서로를 당연하게 생각했어. 그게 잘못이었어. 나는 남편의 손을 꽉 잡았다. 우리 다시 시작해 볼까요? 남편이 나를 봤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괜찮겠어.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진짜 부부로 사는 거. 남편이 나를 꼭 안았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포옹이었다. 고마워. 남편이 내 귓가에 속삭였다. 나도 눈물을 흘렸다. 미안했어요. 그리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만들었다. 남편이 서툴게 양파를 썰었다. 눈물을 흘리면서 웃겼다. 나도 따라 웃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같이 웃는 것 같았다. 밥을 먹으며 남편이 말했다. 우리 다시 여행 갈까? 어디로요? 어디든 근데 이번엔 패키지 말고 우리끼리. 나는 웃었다. 좋아요. 그리고 이번엔 진짜 여행 같은 여행을 하자. 남편도 웃었다. 그래, 진짜 여행. 우리는 그날 밤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3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서로의 꿈에 대해, 후회에 대해,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그리고 사랑에 대해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잠자리에 들었다. 남편이 내 손을 잡았다. 놓지 않았다. 나도 남편의 손을 꽉 잡았다. 그렇게 우리는 잠이 들었다. 며칠 후 남편이 스페인 여행 패키지를 예약했다. 이번엔 단체 여행이 아니라 자유여행이었다. 우리 둘만의 여행. 출발 전날 밤 짐을 싸면서 남편이 말했다. 이번엔 정말 즐기자.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요, 이번엔 우리가 주인공이에요. 남편도 웃었다. 맞아, 우리가 주인공. 공항으로 가는 날 아침. 남편이 내 손을 잡았다. 고마워. 뭐가요?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줘서. 나는 남편을 봤다. 나도 고마워요. 우리는 손을 잡고 공항으로 향했다. 새로운 여행의 시작이었다.
아니,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다. 비행기가 이륙했다.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갔다. 햇살이 눈부셨다. 남편이 내 손을 꼭 잡았다. 나도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 우리는 알았다. 30년이라는 시간이 쌓인 만큼 다시 시작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지만 그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비행기는 계속 날아갔다. 새로운 곳을 향해, 새로운 시작을 향해, 그리고 우리의 진짜 여행이 시작됐다.